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한 달 이내 해야 할 게 있고 3달 이내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상심이 크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각 타이밍마다 뭘 해야 할지 짚고 넘어가야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설팅 전문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제가 세무사로서 상속세 신고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타이밍 놓치고 오셔서 안타까운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 이내 해야 할 것들과 3달 이내 해야 할 것들, 그리고 상속세 신고 전까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서 미리미리 해야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먼저 챙겨야 하는 서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돌아가신 날에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받게 되는데 사망 후에 처리해야 하는 모든 작업의 기초 서류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사망진단서는 정확히 돌아가신 분이 내 부모님이고 내가 이분의 상속인이다 라는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서류죠. 그래서 보통 방문해 주시는 고객들은 사망진단서를 5장 내지 10장 정도 떼두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여유롭게 떼두시면 사망신고나 은행 방문, 협의분할 진행 시에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으니 여유롭게 떼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비용도 중요합니다. 보통 방문해 주시는 고객들은 장례 비용을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지출 영수증은 발이 나는 때에 식장에서 정산하며 전달받게 되는데 이 또한 잘 보관을 하셔야 되겠죠. 그걸 잘 보관하셔야 되는 이유는 장례 비용은 사회 통념상 남겨진 상속인들이 지출하는 비용으로 상속세에서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보통 장례식장에서 지출하는 식장 대관비, 영정사진 비용, 꽃장식 비용, 식대 등 전부 인정받을 수 있는데 지출한 비용이 적더라도 최소 500만 원까지는 인정을 해주고요. 1,000만 원이 넘어가면 1,000만 원을 한도로 비용을 인정해주고 있으니 반드시 챙기셔야 하는 서류죠. 또 장지 비용도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장지 비용이라고 한다면 봉안시설 안치비나 화장 비용, 자연장지를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비용들이 있겠죠. 이러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데 최소한의 미니멈 금액은 없지만 최대 500만 원까지는 인정해주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영수증은 당연히 좀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사망신고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기간이 넘어간다면 소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다 보니까 좀 바로바로 진행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다들 잘 모르시는데 이때 사망신고 바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기관으로 사망사실을 통보하게 되고요. 망인이 사용하시던 계좌는 바로 동결이 되고 마는데요. 이 계좌는 동결된 이후에는 풀 수가 없습니다. 상속인들이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좌에 남겨진 금액들을 각 금융기관에서 나누어주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기 전에는 상속 절차에 필요한 자금을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상속 후속 처리를 하면서 가장 큰 자금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취득세인데요. 부동산 등기를 하려면 최소 몇천만 원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금이 망인의 계좌에 묶여 있다면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에 상속인들 간의 사이가 좋고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망인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인출하고요. 공동 자금으로 사용해도 추후에 협의를 하면 되니 괜찮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죠. 아버님 또는 어머님의 계좌가 어디에 있는지 또 시골에 어떤 땅을 가지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편의를 위해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면 몇 주 내로 망인의 금융계좌가 어디에 있는지, 보험금이 있는지, 체납세액이나 미완급세액이 있는지 등등 전부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하셔서 조회하시는 편이 편리하죠. 고객 중에는 가끔 이런 재산도 가지고 계셨구나 하면서 놀라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 서비스를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을 왕성하게 하시거나 임대료를 받고 계셨던 망인이시라면 부모님의 핸드폰은 반드시 보관하시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거래처 연락처가 다 남아있고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역이 있을 테니 그걸 통해서 망인의 사업 형태를 파악해 볼 수가 있고요. 게다가 가끔 돈을 빌려주거나 빌렸던 경우 채권 채무 관계를 핸드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 파악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채무자에게 얼마까지 갚았는지 또는 채권자에게 얼마의 돈이 남았는지도 파악이 가능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죠. 또한 임차인에게도 일괄적으로 계좌 변경을 안내해야 하는데요. 사망신고 이후에 망인의 계좌가 동결되었지만 임차인들은 계속해서 임대료를 입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금된 임대료를 다시 또 빼내려면 협의가 필요하다 보니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협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임대 부동산에 대한 등기도 마쳤다면 임차인들에게 일괄적으로 통지를 해서 임대료 입금 계좌는 앞으로
여기로 입금해달라고 안내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심적 박탈감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슬픔에 꽤 오랜 기간 상속 처리를 하지 못하는데요. 심적으로 힘드시더라도 미리 준비하셔야만 적절한 타이밍에 상속 준비를 하실 수 있겠죠. 이 점 명심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댓글에 적어드린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상속세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고 또 더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